이곳에선 아무것도 지을 수 없고 아무것도 살 수 없어. 대체 이런 곳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정 미쳤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걸. 정말 대단하고 놀라워. 여기 이 나라에서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 전 세계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대체 이 일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이먼 알렉산더예요. 좀 특이한 이름이죠? 이름 덕분에 한번 들으면 잘 잊어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시카고에서 철도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하는 일은 주로 전 세계의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는 철도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이에요. 뉴욕과 런던, 파리 같은 세계적인 도시들의 열차 시스템을 자주 방문하며 각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어떤 철도 시스템이 가장 적합한지 도시 정부나 기업들에게 추천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는 자신 있었어요. 전 세계의 철도 건설 현장을 20년 넘게 다니면서 누구보다도 열차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철도 컨설턴트로 일하며 뉴욕과 런던, 파리 같은 세계적인 도시들의 열차 시스템을 수없이 경험하고 분석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굉장히 큰 도시철도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리야드라는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사우디 수도에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하철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들뜬 마음으로 참여 결정을 했고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도 모든 자료를 꼼꼼히 읽으면서 철저히 준비를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자료를 읽다가 저는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리야드 지하철 프로젝트는 6개 노선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2중 4, 5, 6호선, 그러니까 전체 프로젝트의 절반을 한국 팀이 맡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자료를 잘못 봤다고 생각하고 여러 번 다시 확인했어요. 한국이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서 이렇게나 큰 역할을 맡았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대부분의 주요 프로젝트들은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이 진행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부터 약간의 걱정이 들었어요. 물론 한국이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인 건 알고 있었지만 철도 시스템이라는 분야는 좀 달랐거든요. 지하철이나 철도 기술은 오랜 경험이 정말 중요해요. 뉴욕이나 런던 같은 도시들은 이미 100년이 훌쩍 넘은 철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된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지하철을 시작한 지 고작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물론 서울 지하철이 뛰어난 건 들었지만 그들이 사막에서 건설 경험을 가진 적은 없었으니까요.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한국 팀이 낮은 가격을 제시해서 선정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아니면 한국과 사우디 정부 간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는 시카고의 오피스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메일을 보내 이런 생각들을 나눴어요. 역시나 동료들의 반응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리야드에 도착한 첫날 저녁, 호텔에서 다른 국가에서 온 철도 전문가들과 함께 모였어요. 독일에서 온 로버트, 프랑스의 프랑수아즈, 이탈리아의 소피아, 미국의 마이클 등 저와 비슷한 경력을 가진 컨설턴트들이었어요.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팀 이야기가 나왔어요. 로버트는 한국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프로젝트를 가져간 게 아닐까 했고, 프랑수아즈는 한국 팀이 사막의 혹독한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현장에서 고생할 거라고 했어요. 마이클도 정치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저도 그들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했어요. 다음 날은 본격적으로 건설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어요. 한국 팀의 현장은 오후 일정이었고 오전에는 유럽과 미국 팀들이 작업 중인 구간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죠. 아침부터 기온이 40도를 넘어가자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리야드의 기온은 상상 이상이었고 이런 환경에서 한국 팀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계속 걱정이 들었어요. 호텔을 떠나 유럽과 미국 팀들이 담당한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장의 모습은 예상 그대로였어요. 유럽과 미국 기업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익숙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었죠. 작업은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보였고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심 안도했어요. 역시 경험이 많은 기업들은 다르다고 생각했죠. 점심을 먹으면서도 저는 오후에 방문할 한국팀 현장을 생각했어요. 솔직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어요. 한국팀이 준비가 부족하거나 모래와 열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프로젝트 전체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까지 저는 전통적인 방식을 신뢰했어요.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좋은 건 알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는
결국 오래된 방식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인지 한국팀의 현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다소 긴장한 채로 버스에 앉아 있었어요. 과연 한국팀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저의 걱정대로 부족한 준비 때문에 현장은 이미 혼란스러워져 있을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 방문이 제 생각과 철도에 대한 제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정말 작은 오해와 걱정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솔직히 저는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어요. 물론 한국의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기술이 뛰어나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철도는 조금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현장에 도착하자 뜨거운 바람과 모래먼지가 얼굴을 스쳤어요. 아침부터 몰아쳤던 모래 폭풍 때문에 다른 현장들은 작업이 잠시 중단되거나 늦어지고 있었는데 한국팀의 작업장은 놀랍게도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현장 입구에서 누군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한국팀의 책임자인 이정민 박사님이었어요. 첫인상은 평범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더 강렬한 카리스마를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박사님은 키도 작고 체격도 왜소한 데다가 얼굴에는 땀과 모래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게다가 영어 발음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를 맞아주던 그의 미소는 정말로 따뜻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가 웃으며 악수를 청할 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팀에 대한 제 편견이 조금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그는 현장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사과부터 했어요. 저희가 보기엔 현장이 꽤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는 모래 폭풍 때문에 현장이 조금 어수선해졌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사실 이런 악조건에서 일하는데 현장이 이 정도로 깔끔한 것만으로도 놀라웠지만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이런 겸손함은 제가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과 일할 때는 거의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죠.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이 박사님이 저희에게 현장 설명을 하려고 애쓸 때였어요. 그는 영어로 설명하는 게 쉽지 않아 보였어요. 자꾸 단어를 찾느라 멈칫하고 문법도 틀리는 바람에 가끔씩 옆에 있던 다른 한국인 직원들이 도와줘야 했어요. 하지만 그가 말을 더듬거나 막힐 때마다 저는 오히려 그 진심이 더 느껴졌어요. 그는 완벽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기술을 이해하고 믿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가 단순한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정말로 이 프로젝트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있었어요. 잠깐 대화를 나눠보니 그는 평생 동안 서울 지하철을 만들고 관리하는 일만 해왔대요. 처음에는 작은 역 하나의 유지보수 기술자에서 시작했는데 30년 넘는 세월 동안 지하철의 모든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며 지금 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했어요. 박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절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처음엔 많은 실패를 했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막 환경에서도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게 된 거라고 말했어요. 이런 태도는 제가 이전에 만나본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보통 해외에서 온 기술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자랑하고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곤 했는데 박사님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그는 저희가 의심하거나 비판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현장을 직접 보고 판단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의 이런 겸손하고 열린 태도 덕분인지 처음엔 별로 관심 없던 다른 나라의 동료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 온 로버트는 팔짱을 끼고 시큰둥하게 있었지만 박사님이 땀을 흘리며 성심껏 설명하는 모습을 보자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의 프랑수아즈도 조금씩 흥미를 느끼는 듯 표정이 바뀌고 있었고요. 저 역시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박사님은 저희에게 말했어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요. 그는 현지 작업자들과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지, 어떻게 해야 모래 폭풍 속에서도 일정의 차질 없이 작업을 진행할지 매일 밤 고민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어요. 그는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신념을 진심으로 믿고 실천하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기술의 우수성만을 보려고 했지만 박사님을 만난 이후엔 오히려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그의 진심이 그동안 저의 철도 기술에 대한 편견을 서서히 깨뜨리고 있었어요. 한국 팀과의 만남은 제가 철도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처음 한국 팀의 설명을 들었을 땐 솔직히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이 기술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이곳은 사막이잖아요.
모래 폭풍, 극심한 더위, 밤낮의 급격한 기온 변화까지 한국팀이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환경이었으니까요. 박사님과의 첫 만남을 마치고 현장을 본격적으로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작업장 곳곳에는 특수한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모듈 방식으로 조립되는 철도 부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겉보기엔 꽤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기술이 좋아도 현장에 적용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현장 책임자였던 압둘이라는 사우디 관리자가 박사님과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조심스레 다가갔죠. 압둘은 다소 화가 난 듯한 말투로 박사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팀이 사용하고 있는 첨단 장비가 현지 작업자들에게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현지 작업자들은 이런 고급 장비를 다뤄본 적이 없었고 사용법을 익히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압둘은 작업 일정이 계속 지연될 거라고 우려했어요. 박사님은 그런 압둘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압둘은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처럼 단순하고 익숙한 방법을 선호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압둘의 말을 들으며 내심 이럴 줄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기술이 아무리 혁신적이라도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렵다면 결국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박사님은 침착하게 압둘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고민이 가득 느껴졌어요. 저 역시 압둘의 입장이 이해됐어요. 사실 많은 나라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현지의 작업자들이 거부하면 도입이 힘들어지니까요. 압둘은 자신의 동료들이 단순하고 익숙한 방식을 선호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며 박사님에게 물었어요. 박사님, 혹시 너무 무리하게 첨단 장비를 도입한 거 아닐까요? 사막이라는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말이죠. 박사님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기존 방식대로 하면 결국 사막 환경에서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처음부터 새로운 방법을 익히는 게 장기적으로 더 좋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게 문제겠죠. 박사님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기술적인 문제만 생각하고 있었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압둘 같은 현지 관리자와 작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결국 기술은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거였어요. 한국 팀의 기술이 뛰어난 건 분명했지만 이 기술을 현지 작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숙제였죠.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호텔방에서 계속 노트를 정리했어요. 내일부터는 압둘과 현지 작업자들과도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의미가 없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이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걸 저는 그날 비로소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한국팀의 현장으로 향했어요. 압둘과 현지 작업자들과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작업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박사님도 어제와 똑같이 땀에 젖은 모습으로 현장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박사님은 바쁜 와중에도 밝게 인사를 건네며 어제의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라고 말했어요. 저희가 뭔가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라고 하면서요. 박사님이 저를 데려간 곳은 현장 한쪽에 마련된 임시 천막이었어요. 천막 안에서는 현지 작업자들이 한국 팀의 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 봤던 복잡한 매뉴얼 대신 이해하기 쉬운 그림과 간단한 동영상이 화면에 나오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건 한국 직원이 아니라 어제 박사님과 충돌했던 현지 책임자 압둘이었어요.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박사님께 속삭였어요. 아니, 압둘 씨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어제만 해도 첨단 장비가 너무 어렵다고 불만이 많았던 분이잖아요? 그러자 박사님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저희가 압둘 씨와 밤늦게까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압둘 씨가 현지 작업자들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분이 직접 교육을 맡아주는 게 좋겠다고 설득했어요.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사실 압둘은 어제 누구보다도 강경한 입장이었거든요. 박사님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기술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 접하는 방식이라 낯설었던 거죠. 그래서 압둘 씨와 함께 작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화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현지 작업자들이 신뢰하는 사람이 직접 설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저는 천막 뒤쪽에서 조용히 교육을 지켜봤어요. 압둘은 처음에는 약간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점점 자신감을 찾고 있었어요. 현지 작업자들도 압둘이 설명하자 집중해서 듣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색하고 복잡했던 기술이 압둘의 설명 덕분에 아주 쉬워 보였어요. 교육이 끝나고 나자 압둘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박사님과 저에게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이 장비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젯밤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 우리 작업자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일하는데 꼭 필요한 기술이란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작업자들도 마음을 열더라고요. 압둘의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기술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어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죠. 오후가 되자 작업장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전날만 해도 복잡한 장비를 두고 헤매던 현지 작업자들이 이제는 자신감 있게 장비를 사용하며 일하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저는 한 젊은 작업자와 잠깐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는 저에게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압둘 씨가 저희 입장에서 잘 설명해주니까 이제는 쉽게 쓸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일하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그 젊은 작업자의 말을 듣고 저는 이상하게도 기분이 뿌듯해졌어요. 사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직접 참여한 게 아니라 컨설팅을 위해 방문한 거였지만 마치 제가 직접 뭔가를 해낸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다시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박사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은 뛰어난 기술자였지만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진짜 리더였어요. 어제까지 저는 그저 기술의 문제점과 한계만을 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과 노력을 보게 되었어요. 늦은 밤 저는 시카고에 있는 제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썼어요. 처음엔 기술 문제에 대한 간단한 업데이트만 보내려고 했는데 어느새 제 메일은 박사님과 압둘이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열고 현장을 바꿨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어요.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스스로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을 기술 중심으로만 생각했지 이렇게 사람들의 진심과 마음에 감동받은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호텔 방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역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었네. 이제 저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철도 건설이 아니었어요. 기술만으로는 절대 해낼 수 없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으로 함께 이뤄내는 진짜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현장을 다시 찾았을 때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전에 본 걱정과 불안감이 아닌 자신감과 활기가 넘치고 있었어요. 그날은 특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에서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기로 예정된 날이었거든요. 저는 물론이고 한국 팀도 현지 직원들도 긴장했어요. 하지만 긴장 속에도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이정민 박사님은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 왕실에서 방문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열차 체험을 준비했어요. 한번 같이 타보시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지 작업자들이 장비를 익히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벌써 시범 운행까지 가능한 단계에 왔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현장에 새롭게 세워진 지하철역은 사막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고 쾌적했어요. 모래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자동으로 작동하는 열차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실의 사람들과 함께 열차에 올라탔을 때 저는 조용히 긴장했어요. 열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죠. 그런데 열차가 출발한 순간 저는 완전히 놀랐어요. 부드럽고 조용하게 움직이는 열차는 제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경험했던 어떤 열차보다도 편안하고 안정적이었어요. 열차 내부에는 디지털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열차가 어디로 가는지, 다음 역은 어디인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왕실 인사들과 현지 관리자들 모두 이 열차를 타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감탄이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을 움직인 건 열차의 작동 모습이 아니었어요. 바로 열차를 함께 만든 한국 직원들과 현지 직원들이 서로 환하게 웃으며 이 순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비 앞에서 좌절했던 현지 직원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직접 만든 열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있었어요. 열차에서 내려 왕실 인사들은 박사님과 직원들에게 직접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이 모든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기술을 현지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해하고 협력한 결과였으니까요. 결국 기술이 아닌 사람이 현장을 바꿔놓은 거였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사람의 진심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진짜 혁신이라는 걸 말이에요. 열차 시범 운행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모두가 기쁨에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작은 걱정을 지울 수 없었어요. 기술이 제대로 작동한 건 맞지만 실제로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걱정은 머지않아 현실로 나타났어요. 얼마 후 현장에서 다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박사님이 저를 급하게 찾고 있다는 말에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죠. 현장에서는 박사님이 장비를 살펴보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박사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 열차 시스템이 사막의 환경에서도 잘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실제 운행을 반복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모래가 생각보다 더 미세하고 강하게 침투해서 장기적으로는 부품을 훨씬 빨리 마모시킬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고 현지 작업자들도 익숙해져서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게 믿기 어려웠어요. 더 큰 문제는 모래 때문에 부품 교체 주기가 너무 빨라져서 유지보수 비용이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다시 기술적인 고민에 빠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걱정했죠. 다른 팀원들도 당황하고 있었지만 박사님은 생각보다 침착했어요. 그는 곧바로 현지 작업자들과 긴급 미팅을 소집했어요. 그리고 기술팀과 함께 부품을 다시 한번 하나씩 점검하면서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다음 며칠 동안 현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 팀과 현지 작업자들이 함께 밤늦게까지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어요. 저는 매일 현장에 찾아가 그 과정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며칠 만에 해결책이 나왔어요. 박사님과 현지 직원들이 찾아낸 건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기존의 부품에 미세한 입자를 막아주는 특수한 필터를 추가로 장착하는 방식이었어요. 이 필터는 가격도 저렴했고 현지에서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불안해하던 현지 관리자들과 작업자들도 필터를 장착한 후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필터가 완벽하게 모래 입자를 막아줬고 유지보수 주기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저도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박사님과 한국팀의 끈기와 창의성에 감탄했어요. 그때 저는 다시 깨달았어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기술은 없어요. 중요한 건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의 힘과 협력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었어요. 결국 한국팀이 가진 가장 뛰어난 기술은 어떤 문제가 닥쳐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 마음이었어요. 모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되자 프로젝트는 다시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현지 관리자와 작업자들은 완전히 한국팀을 신뢰하게 됐고 현장 분위기는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이야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외의 다른 도시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도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현장에서 박사님과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박사님이 휴대폰을 보고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박사님은 아주 놀라운 소식을 알려줬어요. 방금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우리 팀의 프로젝트 진행 방식과 기술을 직접 와서 보고 싶다고 하네요. 조만간 이곳을 방문할 예정이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놀랐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팀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심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주변 국가들까지 한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직접 찾아오겠다고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며칠 후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쿠웨이트와 카타르에서도 한국팀이 만든 시스템을 보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어요. 현장 투어를 진행할 때마다 저는 박사님 옆에서 그들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처음엔 조금 회의적이고 신중한 표정으로 도착했던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이 한국팀의 열차를 직접 타보고 시스템을 확인한 후에는 하나같이 감탄과 놀라움이 섞인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아랍에미리트에서 온 전문가 중 한 분이 박사님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도 오래전부터 사막에서 열차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모래와 더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국이 만든 시스템이라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와도 협력할 수 있나요? 박사님은 밝은 미소로 물론이죠. 언제든 함께해요. 라고 따뜻하게 답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혼자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한 도시의 철도 건설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혁신의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과 사람 중심의 접근 방식이 이렇게 빠르게 퍼지는 걸 보면서 가슴이 뿌듯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럽과 미국의 방식만 믿었던 제가 이제는 누구보다 한국팀의 가장 큰 응원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사우디에 오기 전에 가졌던 편견과 오해가 떠올라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뻤어요. 그 오해 덕분에 저는 한국팀의 진정한 가치를 더 깊이 알게 됐으니까요. 저는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이 작은 성공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줄 거라고 확신했어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진심을 깨달은 지금 이 성공은 결코 작지 않았으니까요. 어느새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저는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 사우디에 왔을 때의 의심과 걱정은 이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죠. 저는 오히려 떠나기 전에 한국팀의 현장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매일 아침 일찍 현장으로 향했어요. 마지막 날 아침이었어요. 이정민 박사님이 현장 한쪽에서 작업자들과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박사님, 처음 여기 왔을 땐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이 많았어요. 한국 기술이 이곳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전혀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많이 배웠어요. 그러자 박사님은 따뜻하게 웃으면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또 현지 분들과 함께하면서 결국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함께한다는 믿음이 없었으면 절대 이뤄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제 마음속에는 유럽과 미국만이 철도 기술의 최고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박사님과 헤어지고 현장 직원들과도 한 명 한 명 인사를 나눴어요. 어색하게 인사만 나누던 현지 작업자들이 이제는 저에게 편하게 말을 걸었어요. 그 중 젊은 직원 한 명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처음엔 이 프로젝트가 잘 될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 일하러 오는 게 정말 즐거워요. 한국 사람들이 저희에게 단순히 기술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함께하는 법을 알려줬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 깊이 큰 감동을 느꼈어요. 제가 처음부터 기술이 모든 걸 바꾼다고 믿었던 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진정한 혁신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며칠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시카고에 도착하자마자 동료들이 프로젝트에 대해 물었어요. 그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건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빠르게 일을 끝냈는지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질문들에 간단히 웃으며 말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특별했어요. 기술보다 더 놀라웠던 건 바로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후로 제게 철도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항상 서울에 가보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어요. 왜 유럽이나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추천하느냐고 묻곤 했죠. 그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기술을 배우는 건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의 진심과 협력의 정신이에요. 그걸 서울에서 배울 수 있어요. 지금도 가끔 그 뜨거운 사막의 현장이 떠올라요. 처음 만났던 압둘의 의심 어린 표정, 이정민 박사님의 어색한 영어와 진심 어린 미소,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던 모든 순간들이요. 저는 거기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그건 바로 결국 모든 것을 바꾸는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진심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